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목사님. 네. 요즘 시대와 기술이 좀 빠르게 변화하면서 네. 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또 네. 좀 점점 사라지는 직업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혹시 미래에 사라지지 않을 직업 중에 네. 좀 랭킹 상위에 올라가 있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알죠. 뭐예요? 네, 우리 정아 씨처럼 이렇게 연기하고 방송하시는 이런 직업들. 그러게요. 또 그것도 네, 있을 네.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네. 요리사라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 이게 맞아. 사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에게 음식은 꼭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도 좀 잘 소멸되지 않을 직업이라고 하고요. 네. 또 요즘 예능에서 워낙 멋있는 셰프분들께서 활약을 하시는 바람에 그러네. 청소년들에게 이 셰프라는 직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이분이 나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 오늘 만날 분은요. 우리 많은 그 청소년들이 꿈꾸는 인기 셰프를 만드는데 공헌해 주시고 정말 멋진 요리사를 양성해 내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마이더스의 손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맛있는 꿈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 있다. 바로 한국조리사관학교. 지글지글 보글보글. 1999년에 설립돼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땀 흘리며 자신들의 꿈을 맛있게 조리해가는 전문 직업학교인 이곳은 국내 최고의 요리사 양성기관 중 한 곳이다. 그런데 이곳은 인사가 아주 특별하다. 기술 이전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먼저인 것이다. 학교가 우선 실습이 많다 보니까 동아리도 활동도 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 특히 많이 늘었고요. 교수님들이 가까이에서 코칭해주는 부분이 많아서 제과제빵에 대한 지식 같은 걸 넓히는 데 좀 많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 학교를 만들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이가 바로 윤경숙 이사장이다. 윤 이사장은 요리학원을 운영하던 중 아무 꿈과 희망이 없던 아이들이 요리를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한 학생들은 한식, 중식, 양식, 제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를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늘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곳답게 수업 중 완성된 음식들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노력한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쪽방촌에 저희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빵을 저희가 전달해 주러 가기 위해서 만들어 빵들 포장하고 있습니다. 조리사이기 이전에 신앙과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윤경숙 이사장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조리사관학교 화이팅! 화이팅!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리와 함께 네. 복음을 전하시는 윤경숙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떨리시죠? 네. 나 떨려 이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은 네. 다 떨리는데 네. 이제 새롭게 하소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하나도 긴장감이 안 드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조리사관학교 윤경숙 이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조리사관 직업전문학교예요. 이름이 정말 길어요. 그래. 그리고 네. 또 사관학교라고 하니까 왠지 좀 기강이 센 이미지가 좀 이렇게 맞아, 딱 맞아. 떠오르거든요. 근데 네. 또 요리를 가리키세요. 특별히 조리사관학교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는 먼저 조리 생도로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생도로서. 예. 조리 생도로서 들어와서 인품과 인성과
교육을 받으면서 진정한 기술자가 되어서 졸업할 때는 조리사관이 되어서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때문에 저희 학교 이름이 한국조리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 그러면 왠지 모르게 딱 절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규칙도 좀 네. 엄격할 것 같고. 네. 왠지 졸업하면 맞습니다. 자랑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아니, 저도 이제 평상시에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왜 요즘은 이제 요리 잘하는 남자, 그래요. 또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요리해주는 이런 남편들. 멋있죠. 그래서 네. 나도 좀 요리 좀 배워볼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네. 오늘 네. 이사장님 나오신다 그래서 네. 궁금했어요. 저도 그 학교에 네. 입학할 수 있습니까? 저희 나이와 학력에 대한 거는 저희가 불문이 되어 있고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 대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네. 2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과정이 저희가 있고요. 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입니다. 예. 그 학생들이 1년 동안 일반고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저희 학교에서 위탁으로 들어와서 기술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네.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실업자들을 위한 과정들이 또한 있고요. 그렇군요. 네, 경력 강화를 위해서 재직자들 네. 과정도 있고요. 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짧은 기간들도 있고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되어서 나갈 수 있는 그 결론은 과정들도 저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죠. 네. 저도 가능할 것 같고 지금 막 희망이 막 생기는데요. 아니 그러면 네. 이 학교는 언제 세워지는 학교고 어떤 네. 지금 과들이 지금 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저희는 1999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과는 조리학과, 제과제빵학과, 식공간학과, 그다음에 식음료학과, 관광 쪽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쪽 계통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네. 학교에서 와서 여기서 배울 정도로 네. 굉장히 전문적인 셰프들 네. 양성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것만의 특별한 또 인사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이 학교에서만? 네. 네. 어떤 건가요? 보통 학교들이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그렇죠. 많이 네. 하게 되는데 네.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미션 학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전체 인사는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합니다.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서로가 교직원들끼리도 또 학생과 교직원들끼리도 교수님과 학생들하고도 같이 만났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인사는 하루에 10번을 들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야, 오늘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우리 그러니까요. 정아 씨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네. 다시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정아 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아, 좋네요. 이렇게 한 인사니까.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젊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인사 좀 독특한 인사를 왜 시키느냐.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나는 뭐 이게 좀 어색하다 그래서 네. 거부하는 학생도 그 남자 있지 학생들 않을까. 같은 경우는 또좀 어떠세요? 어색해할 수도 현장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모든 학교들이 그렇지만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적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먼저 교육을 가장 먼저 시킵니다. 군대 가면 이렇게 경례 타는 네, 것처럼. 그것처럼 어느 날부터 보니까 부모님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 교직원들이 새로 신입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먼저 인사를 합니다. 네. 먼저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네. 어느 틈에 지나고 나면 익숙해져서 그 사랑합니다 인사가 아주 익숙하게 되게 됩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정말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까지 또 이렇게 퍼져나갈 수 네.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인사 말고도 일반 조리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또 특별한 시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네. 학교 안에 교목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직접 계십니다. 네. 예.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채플이 저희가 참석을 하도록 되어 그 있습니다. 건물에 아예 채플실이 따로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희는 건물 안에 저희 건물은 지상 11층이고요. 네. 지하 4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을 저희가 처음에 이사를 오면서 건물의 10의 1조라고 생각하고 건물 10층을 저희가 로이 비전 교회로 정식으로 등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전체 채플의 할 시간 중에서 80% 정도가 이상을 참석을 해야지만 다음 학기에 성적 장학금 대상자가 됩니다. 이야, 장학금을 받으려면 또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왔다가 목사님하고 친근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대상자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되시면서 예. 학생들하고 서로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꼭 필요한 장소네요. 그러니까 네. 건물의 11조 그쵸. 그리고 늘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네. 마련해주고 네. 어찌 보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너무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해서 장학금을 또 그러니까요. 경험하면서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잘한 사람에게 상 주는 거는 그렇죠. 당연하니까. 그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이제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사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네. 종교가 다른 사람, 네. 또 좀 예배를 거부하는 학생들도 네. 있어서 조금 요즘은 사회적으로 네. 미션 스쿨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 어려움은 없으신데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가장 잘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저희는 씨를 뿌리는 곳이지 지금 열매까지를 맺겠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의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그런 부분들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 예배, 찬양 이런 말들이 학생들한테는 좀 익숙하게 되는 것까지가 저희가 가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씨 뿌리고 아이들을 그냥 사랑으로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역할 정도 하니까는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정말 이 조리 기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치고 계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이사장님께서는 과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노력을 또 하고 계신 걸까? 궁금증이 또 생기거든요. 저는 사실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친정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저를 세우실 만큼 그만큼 열심히 불교 집안이었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미션스쿨로 고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뺑뺑이로 들어가는 케이스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용어네. 뺑뺑이. 그렇죠. 그래서 입학하고 처음으로 저희가 당혹스러웠던 게 수요일이 됐는데 그때 채플 시간에 무조건 참석을 하도록 강당이 전부 다 집합을 시키셨습니다. 네. 그게 끝나고 어디서 그런 좀 당돌함이 있었는지 교장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제가 여기를 미션스쿨이라고 알고 온 것도 아니고 뺑뺑이로 왔는데 왜 제가 이 수업 시간을 참석을 해야 되냐고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당혹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목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를 지그시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봐서 평생 동안 아마 직장 생활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 세계의 만인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하는 건 어떻겠니?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성인답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걸 그냥 읽기는 쉽지 않은데 이 정도 시간으로 할애는 할 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저는 그냥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정말 그렇게 그냥 지식으로 공부를 했던 경우였어요. 역사 공부하듯이. 그냥 외웠어요. 밑줄 쳐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필 제 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얘는 잘 가다가 갑자기 뭐만 되면 너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참 힘겨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이제 얘 때문에 보내면서 참 좋은 짝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지만 제가 저희 남편 만나서 교회 가고 난 다음에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교회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게 보면 내가 어느 날 스스로 교회를 간 것 같지만 그러기까지 그 뒤에서 나는 모르는 누군가가 날마다 기도하고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그런 중보의 힘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은 결혼을 하시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신랑은 저희 남편은 5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근데 제 남편한테 교회 갈래? 나랑 놀래? 당연히 저랑 그런 놀죠. 어려운 또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랑 놀았어요. 그래서 저랑 놀면서 좀 지나니까 제가 놀 일이 없고 제 개인 일로 해서 본인이 혼자 있는데도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둘이가 같이 교회를 안 갔는데 저희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저랑 헤어지든지 저를 전도가 되든지 그런데 아마 저희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의 기도와 아마 제 친구의 기도가 같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고 저희 딸이 한번 아프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결혼하시고 나서 네.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 교회를 나가신 네. 거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따님이 아파서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저희 딸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기관지가 너무 나빴어요. 네. 기관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저희가 가정병원을 다 다녔는데 병원에서들이 어떻게 방도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교회는 갔지만 교회를 가는 거와 신앙생활을 하는 거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저는 다르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네. 그냥 교회를 갔고 남편도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간 거죠. 네. 근데 구역장님께서 딸을 낳게 하려면 철야 예배를 한번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를 띠는지는 모르고 딸을 낳는다면은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철야 예배를 갔었고요. 네. 근데 그 철야 예배 중에 많은 분들이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은 집단이라고 솔직히 그때는 생각을 예, 했었어요. 예. 이상하게 보일 수 예, 있죠. 금방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 정말 하나의 점이 들어오더니 온 몸을 확 휘감는 그 느낌이 한 번이 확 저한테 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혹시 제가 샨데리아에 그 있는 불빛이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시면은 그때는 저도 조금 마음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는데 네. 다시 한번 그 점이 멀리서부터 오더니 하나가 불덩이가 돼서 온몸을 휩쌌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그러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물론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하나의 큰 인연으로 다가간다라는 게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그때 애가 갑자기 그 안 좋던 기관지에서 매일 끓던 그 가래가 네. 순식간에 정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는 되게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그런 투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는 걸 제가 느끼게 됐었습니다. 무장해제가 좀 된 거예요. 네. 이제 나를 너무 내가 이렇게 네. 막 네. 뭔가 생각하고 네. 합리적으로 생각만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네. 그런 걸 좀 경험하니까 네. 내가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드시고 네. 네. 이사장님이 그 방송 들어갈 때만 해도 너무 떨려요. 그러더니 네. 지금 말씀도 지금 너무 술술술 잘하시고 잘 나오세요. 네. 이제 안 떨리시죠? 네. 저희는 안 떨리게 하는 마이더스 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원래는 그 전공이 저희가 알기로는 축산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대학교에서. 네. 근데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전공과 상관없는 요리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어요. 네. 직업 군인으로 계셔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좀 욕심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네가 한번 농림부 장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남들이 안 가는 축산학과를 추천했고요. 졸업하고 84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만 해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여자가 그렇게 많은 승진을 한다거나 중공무원으로서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좀 차별이 있었지만 승진에서도 많은 좀 제를 받는 거를 좀 보면서 그때 젊은 마음에 이렇게는 저 혼자서 뭔가를 바꾼다는 거는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잠깐 나와서 저희 남편이 그때 강릉으로 발령을 받았던 때라 가서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그냥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만 집사였으니까 윤 집사님 요리를 하시면은 맛있어요. 뭔가 독특해요. 뭐 그런 말씀을 주셔서 혼자서 요리책을 갖다 놓고 1800가지 요리를 혼자서 다 해봤습니다. 오, 남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혼자서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이 자격증을 좀 따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뭐 보고, 제과제빵, 칵테일까지를 이왕 따는 거 해서 자격증을 모든 걸 다 따봤습니다. 요리에 관한 자격증은 다 따신 거네요. 네.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요리를 이렇게 정말 잘하는 그런 셰프가 되기보다는
저는 제가 이렇게 배운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때 조금 가르쳐주면은 그 사람의 빠르게 이렇게 습득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있는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가 아닐까 해서 그래서 제가 학원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와, 아니 이게 사실은 처음에 교회 주방 봉사하다가 그렇지. 음식 맛있다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 하다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것까지 가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특별히 또 학생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줄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또 궁금해요. 처음에는 저도 일반 학원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몇 명이 오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는 걔들이 요리를 좋아해서 왔던 때가 아니고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하면 10시 반까지 해야 되니까 어떤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은 애들이 수업을 빼줬어요. 그래서 그 빼주는 것 때문에 네. 저희는 네. 학원을 왔던 애들이었고요. 그 애들이 왔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애들이 벌써 어떤 패배주의라든가 자존감의 결여라든가 애들이 나는 안 돼. 그런 포기감이 너무 컸어요. 네. 학생들하고 이론 공부를 시켜봤는데 애들이 시험 문제를 읽어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냥 시험 문제 전체를 갖다 놓고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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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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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주택은 모르고 집은 알면 그래 집이 주택이고 주택이 집이야 이것부터 시작해서 학생들한테 뭐 주홍빛이 뭔지도 모르는 정도였었고 학생들한테 그것부터 가르치면 되겠구나. 맞는 거와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 틀린 거와 틀리지 않는다라는 말에 구별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고3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교육을 시켰고요. 처음에 요리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론 공부를 합격해야 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네. 가르치는 거죠. 기본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는 학교 규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론 합격하고 나니까 억울해서 실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격증 2개, 3개 따는 거를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하면서 따고 나니까 그 자격증을 합격했다라는 그 자존감으로 학생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학생들의 변화를 바라보니까 또 다른 학생들한테까지 그게 전파가 돼가면서 그 학생 숫자가 계속 늘게 됐었습니다. 소위 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좀 있죠. 네. 뭐 이렇게 서클 만들어서 일진처럼 네.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왔는데 보호 감찰. 그게 이제 이사장님 눈에는 네.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나 삶에 대한 꿈을 좀 줘야겠다. 여기서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 나중에 보니까 학점은행제 해가지고 일명 이제 특수 대학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왜 또 어떻게 그 고등학생들에서 이제 대학까지 이렇게 좀 학원이 변화를 한 겁니까? 애들이 대학을 가니까 보통 대학교가 이론이 거의 한 60-70%가 좌우하고 조리학과를 가도 실습은 한 30% 정도에서 40%밖에 안 되는 게 대학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리학과에 갔는데 실습할 때는 애들이 날고 다니는데 이론할 때는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대학교를 보냈는데 애들이 한 학기 정도를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해버리니까. 어쨌든 경력도 중요하지만 학력이란 걸 무시할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학점은행제 대학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70-80%의 실습을 할 수 있어도 학위를 줄 수 있다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교 학생들만 정도만 대상으로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작게 학점은행제 대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대학까지 만드신 거군요. 아니, 정말 말씀해 주셨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을 주다 보니까 번성을 또 많이 시켜주셨어요. 학생 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사실 공간도 비좁아지고 더 넓은 곳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어나가신 거예요, 그 사업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다가 거기가 공동 집합체다 보니까
중국 요리하거나 하면은 막 이렇게 불이 높이 올라가니까 막 화재 경보기가 막 울린다거나 커피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그 냄새가 나거나 하면은 집단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그럴 해요. 수 있겠네요, 또. 그러네요. 그래서 그곳에서 꽤 크게 이제 저희가 학교를 하다가 하나님 정말 단독 건물이 필요합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단독 건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길에서 뚝 떨어져도 좋고 또 멀음에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단독 건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영등포 건물로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 11층에 지하 4층까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영등포에. 그렇죠. 전체 3,000평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소개를 받았는데 건물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노 땡큐입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만큼 제 능력의 건물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물이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 그리고 제가 만만한 정도의 그러니까 너무 분량. 이제 너무 큰 거죠. 네.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포기를 하셨던 네, 거예요. 포기하고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때만 해도 집이 동탄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오고 있는데 저희가 3일 만에 2번의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사이에? 네. 네. 그리고 그 2번째 사고는 사실 렌터카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차가 3중 충돌 사고를 났는데 저는 멀쩡했어요. 뒤에 차, 그 다음 차가 같이 이제 더 크게 완파를 했고 그리고 렌터카는 폐차 처분을 했고요. 예. 저는 그날 하루 물리치료 받고 멀쩡하게 나와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근데 2번째 교통사고가 나면서 제가 첫 번째 나온 말이 하나님 제가 그 건물로 가겠습니다였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말이 그냥 나오신 나왔고, 거예요. 네, 돈이 없잖아요. 예. 그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는. 근데 그 장로님이 건물 주인이셨는데 처음에 딱 10억의 계약금만 받으시고 그 건물에 명의 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그 많은 금액들이 나올 때까지 이게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고요. 네. 네.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그 건물 앞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돌비석을 세웠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인간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도무지 내가 저는 가지고 있는 납득할 수 능력으로는 이 건물을 할수 있는 게 취득할 수 아니- 없는데 네. 그렇게 원래 주인이 그렇게 배려하는 문제라든지 예, 그리고 은행하고의 문제, 특히 조리학교는 뭐 냉난방 공사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공사부터 시작해서 물테크 공사까지 각 교실마다 수도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배수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사가 저희가 12월부터 2월 말일까지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고 3월 4일 날 저희가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더랬습니다. 정말 그 모든 과정이 네.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을 그러면 몸소 저희가 할 경험하셨기 수가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건물 앞에다가 기른 네. 기념 돌비를 이제 세우실 네. 만큼 정말, 네. 정말 하나님 주신 건물 맞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사장님의 삶 못지않게 또 학생들의 삶도 네.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학생들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기억나는 학생들이 좀 있으신지. 우선은 자존감이 없던 학생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백혈병을 앓았다가 그 환우로서 고생했던 그 사연을 가진 학생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네. 이 환우들을 위한 제대로 된 셰프가 한 사람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어허. 와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또 변화 중에서 가장 저희가 놀라운 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 저희가 위탁을 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학생들 중에서는 일반고를 다니다 보니까 많이 엎드려서 자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120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의 진정한 기술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자존감이 변하니까 얼굴이 달라져요. 그리고 학생들이 활기차져요. 그리고 학생들의 눈에 생기가 돌아와요. 저희가 5월 달에 되면은 부모님들과 교사분들과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학생들의 감사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때 오신 교사분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하시는 말씀이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정도로까지 놀라시면서 그렇게까지 변화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시키듯이 네, 맞아요. 정말 학교를 엄청나게
부흥시키셨는데 그런 정말 많은 제자들이 드라마틱한 감동, 변화, 기쁨도 있지만 네. 솔직히 현실에서 이게 학교의 책임자로서 네. 내가 진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애로사항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니까 내가 진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젊은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드십니까? 젊은 학생들은 사고는 칠 수 있는 나이예요. 네. 고3 정도에서 대학교 1, 2학년 다 넘어서면 수습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항상 피 끓는 청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잠시 한눈만 팔아도 어떤 일들이 저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애들도 많고 하니까 그 애들의 그 피 끓는 청춘을 항상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뭐 경찰서로 병원으로 뭐 뛰어다녀야 되는 일들이 있겠네. 아니 이사장님께서 지금 경찰서로 병원을 뛰어다니는 게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지 학교 그렇죠. 학생들이니까 네. 그러면 뭐 이제 병원도 가봐야 되고 경찰서에서도 호출을 하면 이제 학교 책임자니까 가시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또 학생들이 반항의 눈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전부 여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저희들 마음이 이 학생들을 바라보는데 그냥 사랑으로 열리게 돼요. 그 반전의 삶을 사는 학생들, 그 주님의 아픈 손가락들이 이렇게 많은 곳이고 그 학생들한테 씨를 뿌린다는 마음으로 있게 되면은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당연하죠. 불구하고 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네. 이 아이들에 대한 그 미래의 소망이 보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요리 실습이라든지 그 많은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사회 활동도 학교에서 많이 하도록 이렇게 옆에서 인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학생들이 어떤 사회 활동을 많이 합니까?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극소수고요. 네. 전도 깜짝 놀라는 게 영등포 관내 나가거나 하면 많은 분들한테서 인사를 받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라는 말을 거꾸로 제가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는 요리나 제과제빵을 많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이 그 만든 빵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생들이 요리를 하거나 빵을 했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이 저희는 영등포에 쪽방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 보면 상위 군인들이나 이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네, 노숙자분들도 또 많이 있으시고요. 네. 그 학생들한테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봉사라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문 똑똑 두들기고 거기 가서 방 넣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대화를 하고 싶은 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가서 간단하게 이야기도 나눠주고 방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방도 치워주고 이런 일들을 애들이 소리 소문 없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온전하게 그렇게 쓰여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 학교 교훈이 섬김과 나눔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나눌 수 있는 게 저희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제가 어떤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참 감사한 일이죠. 일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또 이렇게 섬김과 나눔을 또 하는군요. 네. 또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나눔을 실천하는 게 네, 보람되고 사실 방황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시고 또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청소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잘 양육시키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선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들어주시기보다는 먼저 하실 말씀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기회를 노리세요. 가장 바른 말과 좋은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이 선생님과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뜨끔하네요. 근데 그 바른 말과 좋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들을 때 언제 치고 들어가서 얘한테 이제 또 훈계를 하실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아픈 손가락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어느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아니 자녀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아들이 있고 공부 못하는 애가 있으면 그 공부 잘하는 애를 평균으로 잡고 공부 못하는 애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서 같이 마음 아파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또 참고하실 만한. 맞아요. 너무 주관적으로 이제 자녀들을 보면 잘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조금 객관적으로 아이들을 보면 내 아이만이 아니라 바깥의 아이들 다 그렇게 지내는데 그런 눈으로 보면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걸 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더더구나 그 애들한테 잔소리를 그러면서도 우리 이렇게 다 잘 살고 그러는데 너무 우리가 나 생각은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갈 건데 너무 성급한 거죠, 부모님들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이사장님, 이제 지금까지도 참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계획의 제목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간단한 거는 우선 저희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개가 있어요. 저희가 아까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국가로부터 사실 그 노동부로부터 교육부랑 컨소시엄 사업으로 해서 고3 일반고 학생들이 700시간 정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전액 무료로 모든 과정에 모든 교재비까지 다 국가가 지원을 하고요. 또 이 학생들이 수업하는 중에 열심히 잘하라고 교통비도 점심값조차 다 국가가 부담하는 그 제도가 지금도 같이 열려 있는데 혹시 부모님들께서나 학생들이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학교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떡을 가지고 5대양 6대주로 나가는 청년의 푸른 꿈을 꿀 수 있는 학생들을 저희가 청년들 만들겠다라는 게 저희가 받았던 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아프리카에 저희가 많은 빵 공장과 같이 학교를 같이 설립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요리와 제과제빵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단기 선교로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이 세상에 누군가는 이렇게 밝은 전등 하나가 되어서 어두운 골목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윤 이사장님 말씀 듣고 많은 청소년들이 또 이 땅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한 모퉁이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도 응원하고 박수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자녀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듯이 윤경숙 이사장님의 이 사랑과 믿음의 교육이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워 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재료로 앞으로 더 멋진 교육들을 이어나가시길 저희도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내 아이 그리고 이 아이를 뭐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고 이런 사교육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정말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드는데 조금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오늘 윤 이사장님의 이야기처럼 돌보는 일들을 여럿이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면서 좀 더 많은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꿈꾸고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